안녕하세요. 이번 시험 합격하게 된 신나래라고 합니다. 우선 공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언젠가 볼 시험인데 주변에 동료들이 좀 시작한 분들이 좀 계셔서 저도 볼 거면 같이 할 때 좀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됐고요. 공부 시작한 거는 작년 9월에 정규반 시작할 때 맞춰가지고 바로 등록해서 정규반 이후에 특강, 그리고 모의고사 레벨 1 듣고, 그리고 400분 모의고사 듣고, 그리고 시험 보고 합격을 운 좋게 좀 하게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 공부 시간은 수업 시간을 빼고 제가 그 어플 통해서 공부 시간 측정하는 거 키면서 공부를 일부러 해봤는데, 이제 지금 보니까 총 500시간 정도 됐고요. 주중에는 좀 체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는 못하고, 주말에 이제 토일, 요일 10시간 이상씩 최대한 하려고 해서 이제 좀 많이 채웠습니다. 그 정규반 수업 때는 사실 집중도가 많이 높진 않아서 많이 못했고, 모의고사 시작하시면 이제 숙제가 워낙 많잖아요. 그래서 숙제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. 3개월 정도. 그렇게 했고, 공부는 집에서 주로 했습니다. 합격을 좀 어떻게 보면 일찍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집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다른 거 신경 많이 안 쓰고 좀 집중을 했었고, 회사에서는 야근은 크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는 도움이 됐고, 보니까 제가 그 글씨체는 되게 안 좋은데 글씨 속도는 빠른 것 같더라고요. 같이 이제 썼을 때 확인해 주시는 거 보면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부량이 일단 기간이 길진 않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 학원에서 시키시는 대로 진행을 했던 게 일단 제일 컸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딴 거보다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 위주로 얘기를 드리면, 이제 정규반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많이 못했는데 숙제도 한 60%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특강 때 이제 처음 답안지 써보면서 이게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과 동기부여가 좀 됐고, 모의고사반 들어와서는 이제 제가 좀 벼락치기에 강한 스타일인데, 장기적으로 이제 시험을 이 끝까지 가서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주차별로 계속 이제 기하기랑 토공사 하고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그 주에 시험 잘 보자는 목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숙제는 최대한 하는데, 이제 금요일 수업 들으시고 나면은 제 스케줄 상으로는 토요일, 일요일에 서술 숙제를 최대한 다 끝내고, 용어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끝내야 이제 월화수 나머지, 평일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월화수까지 용어 숙제 다 하고 나면 목요일에 이제 제가 썼던 거 한 번이라도 보고 시험 보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목요일에 한번 돌려보고 이제 금요일 시험 봤고요. 만약에 목요일까지도 숙제를 다 못하면 이제 학원 오기 전에 차에서라도 좀 한 번이라도 보려고 했었습니다. 그리고 회식 있거나 해서 공부 많이 숙제를 다 못하면 반차라도 썼던 적도 있습니다. 그렇게 했고, 시험을 아무래도 이제 매주 보면서 첨삭 받는 게 제일 크게 도움이 됐는데, 매주 이제 교수님이 이런 건 좀 별로다라고 이렇게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거를 이제 그 다음 주차에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조금 더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답안지가. 그렇게 했고, 시험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잘 했던 것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그냥 좀 몰입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. 수업 커리큘럼 따라가려고 하고,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거를 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빨리 붙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 있었어서 딴 것들 많이 진짜 약속 한 3개월 동안은 하나도 안 잡고 회식만 가고, 회식하면서도 이제 제 사수분께는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니는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, 시험 전에도 그 마지막 주차에는 좀 휴가를 좀 써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400분 모의고사도 도움이 됐던 게,
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시험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보면서 이게 힘든 거를 좀 알게 되고,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제가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, 일부러 그날 좀 제가 아예 그 숙제 예상 문제 없었던 문제를 일부러 골라서 풀어보기도 하고, 그렇게 해서 그날 또 공부를 제가 그 예상 문제 외의 거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. 그 이번에 나눠주시는 그 용어 뭐 250개, 서술 70개까지만 제가 서브를 했는데, 그 외의 거는 기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, 이제 모의고사 때 뭐 연도료과 나왔던 거, 그거를 모의고사 때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썼었는데, 보고 나서 이제 공부를 좀 그 시험 전에 공부를 했더니 그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도움됐던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업무량이 좀 다르시고 시간 내실 수 있는 게 다르시겠지만, 그런 걸 최대한 좀 커리큘럼 많이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타, 제가 시험 보고 나서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, 좀 차별화가 됐다고 느낀 포인트는, 이번에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점수를 짜게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왜냐면 제가 아는 문제 위주로 풀었는데도 그 되게 아이템이 준비가 많이 됐던 뭐 한중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것들을 푸는 것도 점수가 뭐 42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짠데 그 중에서도 막 51점, 53점 이렇게 받은 문제들을 복기를 조금 해보면 좀 남들이 안 쓰는 아이템이 아무래도 조금 들어갔던 것 같은 그런 문제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서브노트를 하시면서 책을 많이 참고하실 텐데,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 답안이 같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저는 처음부터 제가 그 이해를 못하면 잘 암기를 못하는 스타일이라, 최대한 좀 이 공법 같은 것도 이해하고, 제가 해본 거 있으면 그런 거 자료 참고해서 그림도 좀 따오고 표도 따오고 이렇게 해서 서브를 좀 공들여서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시간은 뭐 서술 하나 작성하는데 2시간 막 넘게 걸린 것도 있고,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서브 했던 대로 어차피 암기가 다 안 되고 그 아이템들 생각나지도 않고 한데, 어쨌든 투입한 시간이 있잖아요. 그 뭐 공법이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찾아본 것들은 좀 생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게 좀 책에 없는 거, 이제 내가 조금 더 찾아봐서 공들여서 써본 것들을 활용했던 게 점수가 좀 차별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점수 되게 낮게 나온 문제는 그 용어 중에서 1번 문제가 있었는데, 다른 것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건축 기준의 허용오차라는 문제가 있었어요. 거기서 원래 그 문제의 의도는 뭐 대지 경계선이나 건축 면적, 뭐 건폐율, 용적률 뭐 이런 거에 그 허용오차를 물어보는 거였는데, 저는 막 그건지도 모르고 피복 두께 허용오차랑 뭐 철골 세우기 허용오차 이런 걸 썼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평 보고서, 와 이거는 완전 헛소리를 썼구나 했는데, 한 9점 줄까 예상했는데 13점은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뭐 모르는 거라도 뭐라도 쓰면 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긴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현장 경험 시험에 적용한 거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최대한 시험 문제에 집중을 했고, 모의고사 할 때도 엑스트라는 제가 작성을 잘 못하고 최대한 그냥 물어보는 것만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아이템으로 그냥 녹이고 따로 대제목으로 뽑진 않았습니다. 그 용어에서도 지금 그 총괄이 아니고 찍힌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런 추세를 잘 몰랐는데, 그래서 그런 것도 용어를 제가 찍힌 문제다 보니까 개요 쓰고 2번에 바로 그 정의 쓰고 2번에 바로 그냥 물어보는 걸 써서 그냥 대제목 2개로 끝난 문제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론 다 다르게 써도 점수야 이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좀 그 물어보는 거에 집중을 해서 썼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까 화이트 얘기하셨는데, 저는
화이트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. 생각보다 모의고사보다도 더 많이 긴장돼서 글씨도 더 나빠지고 시간도 더 많이 부족하던데 그래도 어쨌든 이 수업하면서 그냥 과정 다 따라가면서 좀 매주 이렇게 좀 끝내는 생각으로 제가 했던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질문 있으십니까? 네. 199점이면 3교시에 어떤 문제 좀 나오나요? 그게 점수 제일 많이 받았던 문제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랑 콘크리트 운반 시간 초과한 경우에 뭐 어떻게 하냐, 뭐 유의사항 이런 거 쓰는 거였는데 그게 51점, 53점 이렇게 나와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게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아까 공법이 여러 가지잖아요. 장판지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장판지를 좀 많이 제대로 못 외우기도 했는데 거기서 굴착 공법만 위주로 썼거든요. RCD, PRD 이것만 쓰고 MIP, PIP 쓰는 걸 몰랐는데 빼먹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받을 수 있었고 그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굴착할 때 이제 비트 있잖아요. 이런 거 그림을 제가 그냥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그려놨었어요. 제 서브에. 그런 거를 RCD 비트를 그렸어요.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냥 채우려고 그렸던 것 같은데 그거랑 뭐 안정액도 처리 과정 이제 풀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좀 쓰고 그리고 콘크리트 시간 초과된 것도 뭐 리믹싱, 립템퍼링 뭐 이런 아이템들 조금 안 쓸만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 앞서랑 비슷한 질문인데 2교시 점수가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바뀌었는데 합격점 넘어가시는 거 보고 문제 어떤 거 선택하셨는지 기억나세요? 제가 써놓은 게 있긴 한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았어요, 2교시에.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랑 그냥 아는 거, 못 쓰는 거는 제가 V랑 뭐 BIM 이런 거는 다 제가 총론 공부가 아무래도 좀 많이 안 돼서 그냥 버렸습니다, 그런 것들은. 그래서 그냥 아는 것만 써도 25분에 제가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주로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선택하고 그 내용만 많이 채우려고 했습니다. 네,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